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기 높네요. 예, 좀 내려와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이제 강의 자료를 미리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 강의 자료에 있는 것도 있는 거지만, 강의 자료에, 보다도 여기가 이제 자활이잖아요. 강남 자활, 강남 지역 자활센터. 정확한 명칭이 그렇죠. 저는 사실은 자활에서 강의를 2006년도에 관악 자활에서 강의를 했어요. 관악 인문대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때 인문학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때 수강생이 20명이었는데 19명이 여성이었어요. 근데 19명이 대부분 한부모 여성 가장. 그러니까 남편 없이 혼자서 아이 둘, 셋을 키우는 엄마들. 작년에는 제가 같은 서울 지역에 있는 성동자활, 그다음에 관악자활, 이 두 군데에서 강좌 기획을 제가 다 짜고 철학, 역사, 문학, 그다음에 인문 기초 이렇게 네 과목을 진행을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그 성동자활에서 제가 여름에 1학기하고 2학기 사이에 수학여행을 한번 갔어요. 거기서 제가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여성이었는데 잘 나갔대요. 사업도 하고, 돈도 좀 있고, 그래서 큰 업소도 운영을 했었고, 그래서 본인이 잘 나갔었는데, 뭐 이런저런 일 겪으면서 부도가 나고, 사업이 망해서, 한동안 시리에 빠져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지역 자활이라는 곳을 알게 돼서 나와서 일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자활에 나와서 만나는 동료들이 그냥 싫었대요. 얼굴 보는 것도 싫고, 말하는 것도 싫고 그냥 싫었대.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대. 왜 내가 저 사람들 싫어할까? 매일매일 같이 일을 하는데, 그분은 편의점 사업부에서 일을 하는 분이었어요. 편의점에서 이제 편의점 물품 관리 이런 걸, 재고 관리 이런 걸 하는 거겠죠. 예. 그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교대를도 하고 그러는데, 그 동료들을 볼 때마다 왠지 그냥 사람이 싫고 밉고, 그래서 아무 말도 섞지 않았대요. 왜 미웠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다 루저로 보였다는, 루저들. 그런데 작년에 1학기 때 인문학 과정을 들으면서 20여 명이 모여서 같이 인문학 강의를 들었잖아요.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된 게 있대요. 내가 그동안 미워했던 이 사람들이, 내가 싫어했던 내 동료들이 그 사람들이 루저가 아니라 내 자신이 루저라는 걸 알게 되었다.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냐, 응? 어쩌다가 재수없게 망했냐, 한탄하고 자책하고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걸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서 깨달았다. 살다 보면 힘든 일도 겪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어려운 일도 닥치게 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그랬듯이, 내가 재수가 없어서 또는 시절을 잘못 만나서 사업에 망했듯이 저분들도 뭔가 일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됐겠지 하는 걸 인식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미워지지가 않아서, 그 뒤로부터는 인문학 강의 듣고 나서부터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었대. 안녕, 오늘 나랑 같은 조네, 열심히 해보자고 하고 인사도 하고, 이런 사람으로 자기가 변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강의를 하는 저조차도 이분들 너무 괴롭히는 게 아닐까? 나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 열심히 하지만 이분들도 과연 그 의미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듣는 걸까?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제가 하는 강의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하고 의문도 가져보고 그랬던 과정을 20년 동안 거쳐왔는데, 가끔 이렇게 뜻밖에도 제가 가졌던 의문에 해답을 만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문학 강의 듣고 나서 생긴 변화라는 거예요. 인문학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질문하는 학문이에요. 질문하는 학문. 사회과학이 노하우의 학문이라면 인문학은 따라해 보세요. 이거는 know why. know why. 왜냐고 묻는 거예요. 왜냐고 묻는 것. 그게 바로 인문학이에요. 근데 이 질문하는 학문이 21세기 지금 2024년 21세기 초반부터 이 인문학이 대세가 됐어요. 20세기를 이끌었던 학문은 사회과학이에요. 아까 경제 발전해야 되고 막 빨리빨리 뭔가 노하우를 터득해야 되니까, 그죠? 20세기에 우리 머릿속을 지배했던 단어는 한 글자짜리,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왜?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으니까.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그런데 열심히 일한 결과가 뭐예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직장에서 나가래.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사람한테 돈이 안 들어와. 부도가 나. 거리로 나오는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생기고 그저 빚쟁이들 피해서 집에 있을 수 없으니까 뛰쳐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노숙인이 된 거예요. 노숙인. 그죠? 허무하잖아요. 내가 무슨 실수를 하거나 사기를 쳤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졌어. 붕괴가 된 거야. 붕괴가. 그때 종교처럼 믿었던 돈이 우리를 배신한 거죠. 우리가 살았던 20세기는 답을 구하기만 혈안이 됐던 시대였구나. 답을 구하려고만 했어요. 근데 답을 구하려면 그 전에 답을 구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질문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돈만 밝힐 것이 아니라 노하우만 밝힐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자. 질문. 나는 왜 사는가? 내가 사는 이유가 뭔가? 이런 걸 질문해보자는 거예요. 그 질문해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현상이 인문학 현상이에요. 근데 이 인문학이 옛날에는요, 그 인문학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인문학은 돈 많은 것들끼리만 하는 학문. 현실에 먹고 사는데 먹고 사니즘에 별로 도움되지 않는 학문. 근데 이런 편견을 깨트린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에요. 얼 쇼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따라해보세요. 얼 쇼리스. 미국에 얼 쇼리스가 있다면 한국엔 최준용이 있습니다. 저하고 캐릭터가 좀 비슷해요. 그분도 극작가예요. 극작가. 저도 신춘문예에서 시나리오 분야로 당선됐어요. 얼 쇼리스라는 사람이 뉴욕 주변에 있는 홈리스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노숙인들, 홈리스들을 모아놓고 인문학 강의를 처음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인문학 강의. 그전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인문학을 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게 대세였잖아요. 그죠? 아까 말했듯이 인문학은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지적 허영심이나 부리는 거. 이 생각했는데 이 얼셰리스라는 사람이 그런 편견을 깨트린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인문학이 필요하다. 이 얼셰리스라는 사람이 글을 쓰기 위해서, 작품을 쓰기 위해서 흑인 여제수를 면회를 갑니다. 앨리스라는 흑인 여제수였어요. 흑인 여제수한테 면회를 가서 너무나 뻔한 질문을 해요. 여러분도 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고 치자 이거예요. 석방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럼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을까요, 우리? 상식적으로. 뭐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겠지. 교도소에 주는 짬밥 말고, 그죠? 또, 선생님, 뭐 하고 싶을까요? 그렇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겠죠. 뭐 애인이 있으면 애인을 만나고 싶을 거고. 그런데 이 흑인 여제수인 앨리스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석방되자마자 도서관 갈 분이 있어요, 여기? 내가 그동안 모은 감옥에 있느라고 못 본 책 왕창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도서관을 뛰어가서 책 먼저 보는 사람이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왜 너는 도서관을 가고 과학관을 가고 그런 데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질문했더니 앨리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 어렸을 때 어린 나이에 저 백인 메이저리티 아이들처럼 백인 아이들처럼 어렸을 때 도서관도 다니고 과학관도 다니고 이러면서 살았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죄수가 돼서 교도소에 들어와 있지 않을 거다. 근데 나는 가난했고 유색인종이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데를 가보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죄수로서 이렇게 삶을 살고 있다. 내가 또다시 나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렸을 때 못했던 거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박물관에 가서 역사를 공부하고 음악회에 가서 음악을 듣고 이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얼셰리스가 짓궂게 또 물어봐요. 그런 삶이 무슨 삶인데? 도서관도 다니고 박물관도 다니고 하는 삶이 무슨 삶인데? 그때 앨리스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서관 다니고 미술관 가고 박물관 가고 그렇게 사는 게 정신적인 삶인 것 같아요. 정신적인 삶인 것 같아요. 그럼 너는 왜 교도소 들어왔는데? 어렸을 때 오빠들이 시키는 마약 심부름하고 마약 심부름 갔다 오면 햄버거 사주니까 그게 범죄인지도 모르고 신나잖아요. 갔다 오면 용돈도 주고 햄버거도 사주고 오빠들이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범죄자가 돼서 마약 심부름꾼 그죠?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왔다 이거.
그거는 정신적인 삶은 아닌 것 같다. 그죠? 말초적인 삶이죠. 먹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마약 신문을 했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라도 내가 석방에다 나간다면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정신적인 삶을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 만나서, 친구들이 다 대학 교수들이야. 야, 내가 흑인 여자수를 만났는데 흑인 여자 이렇게 얘기하더라. 우리가 그동안 착각하고 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만 주면 장땡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가난한 사람도 비록 가난하지만 정신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 그걸 우리가 충족시켜주자. 그래서 만든 게 1995년도에 뉴욕 주변에 홈리스들 모아놓고 인문학 강의를 시작했던 클레멘트 코스예요. 여섯 개 대륙의 약 22개국에서 저 클레멘트 코스가 진행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정확하게 1995년이 아니라 2005년 딱 10년 후에 서울역 주변에 있는 홈리스들을 모아놓고 강의했던 첫 강의를 제가 했어요. 역사적인 첫 강의. 노숙인을 위한 인문학 강의에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강의를 제가 했어요. 그게 성프란시스 대학이에요. 아까 막 보여줬던. 그리고 이 얼셔리스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고 암 환자였는데 저희가 초청을 해서 왔어요. 한국에 와서 한국의 성프란시스 대학 학생들이랑 대화도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수업도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한국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라는 게 만들어졌고 처음에 엄청난 관심을 받았어요. 난리도 아니야. 제가 첫 강의를 할 때는 뒤에 뭐 KBS, MBC, SBS 대형 카메라 딱 있고 양 사이드에는 기자들이 한 20명 정도 서 있고 앞에는 녹음기 있죠. 기자들이 들고 다니는 녹음기. 녹음기가 열 몇 개가 있어. 긴장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땀이 등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 뒤쪽이 다 축축하게 젖었을 정도로 땀을 엄청나게 흘렸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고 1년 과정이었는데 1년 후에 22명이 출발을 했는데 그중에 13명이 끝까지 과정을 마쳤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또 1997년 IMF 이후로 노숙인이 양산되니까 쏟아져 나오니까 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어요. 종교단체,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무수히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는데 어떤 프로그램도 10% 이상의 성취율을 보인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100명이 모이는데 끝날 때는 채 10명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회적 인식이 뭐냐. 노숙인 또는 가난한 사람들 특성, 의지가 약하다. 뭘 시작은 잘하는데 끝까지 못한다. 이런 편견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 인문학 과정이 22명이 시작을 해서 1년 과정을, 긴 과정을 마칠 때 13명이 끝까지 나와서 수료를 했다고요. 더 놀라운 사실, 언론에서 주목한 건 뭐냐. 수료생 13명 중에 무려 11명이 취업에 성공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전거 수리공, 자전거 페달 같은 거 수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택시 운전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개인회생 신청해서 이제 빚도 해결해 나가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때부터 언론에서 엄청나게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인문학 강좌가. 인문학은 왜 공부해요? 사람을 알기 위해서. 사람을 알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에 대한 두 번째 정의 이해하셨죠? 첫 번째는 인문학은 질문하는 학문이다. 두 번째는 인문학은 사람을 알기 위해서 하는 공부다. 사람을 안다는 거 쉬워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이에요.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국영수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회 막상 나와보니까 뭐 미적분 문제 못 풀어서 곤란한 일 있어요? 아니면 영작 뭐 못해가지고 어려운 일 있어요? 별로 써먹을 데가 없어. 그죠? 근데 막상 사회에 나와보니까 자, 이게 뭔지 맞춰보세요. 이것 때문에 열받아. 이것 때문에 속상해. 이것 때문에 화가 나. 근데 이것 때문에 즐거워. 이것 때문에 보람을 느껴. 이것 때문에 살맛이 나.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 그러니까 인간, 사람. 사람 때문에 열받고,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사람 때문에 슬프고, 그죠? 근데 또 사람 때문에 즐겁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한자로. 인자는 사람 인자고 간자는 무슨 간자예요? 사이 간자.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슨 뜻이? 사람 사이란 뜻. 사람 사이. 우리는 누군가와 사이에 존재해요. 혼자 살 수 없어요. 사람 사이. 그거를 사람 관계라고 얘기해요. 관계. 관계를 잘 풀어내는 사람은 돈이 비록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관계를 잘 못 풀면 돈이 아무리 많아야 행복해질 수 없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산다 했을 때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사람인 거죠. 사람. 회복 탄력성이란 말이 있어요. 회복 탄력성. 어떤 섬마을에 아이들이 있는데 먹을 것도 없고 굉장히 가난한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다 좋은 학교 가고 출세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류학자가 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인류학적으로. 이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고 옆길을 세지 않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클 수 있는 원인이 뭘까? 원인을 알아냈어요. 그 아이들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여도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관심의 대상. 그죠?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며. 옛날 그런 유행어처럼 많이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서러움을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비록 힘겹게 산다고 가난하다고 거리에 있다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못난 강의 잘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